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은 슈퍼걸 12시 반에 하죠. 12시 반에 해서 2시에 매블쇼를 출연하고 저희 독자들은 2시에 JTBC 앞 집회를 하고 저는 4시에 오늘은 대법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 대법원에서 이 판사들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려는 이 판사들의 행태를 제가 다 적어서 대법원에 이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이동관, 이재호, 그리고 이제 송영길, 뭐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이게 결국에는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태블릿 조작으로 결국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 느낌이에요. 자, 먼저 이 이재호부터 할까요? 이재호. YTN에 나와서 매블쇼에서는 지난번엔 도망갔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자신의 이 정체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돼지들 속일 만큼 속였으니까 이제 발톱을 드러내도 됐다. 그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이조 지금 이동관은 이제 싸고 도는데, 자, 이동관 특보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동관 특보 어제 자기 그 아들 학폭 문제를 이제 해명을 했죠. 사실상 내정된 것인데 어떠냐, 이재호 이 대놓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유언비어보단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을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유언비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수집한 학폭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지고 한 거고, 물론 그 진술서가 과장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유언비어는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나온 공식 진술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진술서보다는 이동관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을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지호 보세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본색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이 해명하는 거와 검찰이 수사한 것 중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임마? 본인이 해명한 걸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송영길이든 이재명이든 니네 애들이 수사하고 있는, 너 이제 임마 윤석열하고 한패 아니야, 이제요. 니네 패거리들이 수사하고 있는 걸 믿어야 되냐? 아니면 당사자가 해명하는 걸 믿어야 되냐? 이제 완전히 논리고 명분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자기 사적 패거리의 보수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재호의 실체예요, 이게 원래. 그리고 이자는 원래 운동권 때부터 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본인이 해명한 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증이 필요 없지, 이 아저씨가. 그러면 검증을 할 게 뭐가 있냐? 본인이 해명한 게 다 믿을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니, 지금까지 자, 방송 자각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자각해서 덕본 건 문재인 정권이지, 응? 방송 자각해서 역대 정권에서 제일 덕본 사람은 민주당 사람. 지금까지 이 이재호까지 포함해서 이 윤석열 정권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짜증난 게 뭐였습니까? 뭐만 좀 지적하면 전 정권 떠들어서 짜증이 났는데, 이제 이재호가 이제 대놓고 나가서 지금 방송 장악을 지금 하냐 마냐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을 또 얘기합니다. 똑같잖아, 윤석열 패드라고. 지금 차이가 뭐가 있어, 이재호하고. 매불쇼 등등 나가서 완전히 그냥 자기 위장수를 쓴 거죠, 위장수를. 원래 이런 자라니까. 이게 이재호야, 이게 이재호. 동문수답이기도 하지. 응? 야, 이동관이 이명박 때 방송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과거 정권,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땐 장악 안 했냐? 장악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명박 때로 장악하려고 그랬지. 문재인 때로 장악했지. 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데 이미 장악하려다 실패한 이동관이가 또 들어오는데, 그럼 또 장악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게 왜 튀어나오냐고, 얘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느 정권도 다 이게 지난 정권 장악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난 이동관하고 사적으로 만나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서로 정권 바꿔가면서 계속 장악했다 해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특히 보수 쪽에서 얻은 거 있냐, 이거야. 보수 쪽에서.
왜? 노조가 이미 좌파기 때문에 서로 장학게임 해가지고는 보수는 얻을 게 없다. 전면적 개혁 들어가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온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KBS나 MBC, YTN에 자기 친구를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을 택하느냐, 아니면 본질적 개혁이냐, 그거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MBC 같은 거, 난 저거는 도저히 저거는 웬만한 수술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MBC 조직원 자체가 너무 썩어빠가지고 쟤네들은 안 된다고 봐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든지 팔아버려야 돼, 저거는. 근데 이동관이 이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왔을 수도 있어, 이동관이면은. 왜? 자기 한번 장악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재호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신료 문제. 수신료 문제는 국민의 90%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버리자. 자, 이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동관이 들어와서 이재호와 손잡고, 한마디로 옛날처럼 KBS, MBC에 자기 사람 찍어가지고 장악하는 거는 실패 확률은 없다. 아예 그냥 끝장을 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KBS 수신료 분리?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KBS를 안 봐도, 나 같은 사람은 KBS 안 본 지 한 10년 됐어요. 특히 탄핵 때부터 아예 안 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KBS 나팔수 노릇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싸움 벌였을 때 KBS나 MBC는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권력만 들어오면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은 다 해왔는데. 특히 KBS, MBC, 니네들은 딴 건 몰라도 이 태블릿 조작대에서는 MBC나 KBS 내 앞에서 할 말 있나? 특히 MBC. 태블릿 조작 보도로 인용 보도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걸 파헤치고 있는 변희재 개인을 음해하려고 덤벼들 게 니네 MBC 아니야. 니네들이 어디다 두고 할 말 있어 나한테. 자, 그러니까 이재호나 이동관이나 이번 기회에 KBS 수신료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KBS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수신료 내지 마라. 자, 그러면은 KBS가 마음에 들어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수신료 분리를 국민의 90%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유, 나 수신료까지 내면서 KBS 볼래요? 10%도 안 난다는 얘기지. 그럼 KBS는 망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KBS를 협박해서 무릎 꿇려서 친 이재호 방송으로 만드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KBS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아예 미국의 PBC라는 공영방송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무용지물이야. 지금 마치 한국의 KTV처럼. 얘네들 어차피 놔둬 봐야 노조가 다 장악해서 노조가 지들 정파성을 운영하는데 그냥 없애버리자. 제일 쉬운 방법이 수신료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호 발언을 내가 곰곰이 보니까, 이번에는 이동관하고 이재호가 그렇게 짜고 들어왔겠다. KBS는 장악이 안 되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파탄 내가지고 그냥 끝장 내버리고, MBC는 아마 어디 뭐 딱 팔아버리려고 그러겠죠, MBC는. 그런 방법. YTN 당연히 팔아먹겠죠. YTN은 아마 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나눠 팔린다는 거고. MBC는 좀 이게 파이가 커서 어떻게 팔지 모르겠는데, 또 쪼개서 팔 수 있어요. 쪼개서 팔 수도. 뭐 CJ 같은데 TVN을 쪼개서 팔고 넷플릭스에 쪼개서 팔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 장악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그냥 막 파괴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그게 정말 그렇게 천인공날 나쁜 짓이냐? KBS나 MBC가 정말 잘해왔는데 잘하는 방송들을 끝장내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특히 MBC는 저거는 개과천선이 불가능하다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자, 다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중동과 재벌과 한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중동한테 아마 다 사주에 찾아가서 다 내가 어떻게 이 공영방송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릴까요? 다 얘기 끝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KBS는 수신료 분리시켜서 끝장내버릴게요. 이재호가 떠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망쳐온 조중동과 재벌하고 유착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 KBS나 MBC가 아무리 미워도, 이놈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조중동하고 재벌 쪽에서는 공영방송의 지위로 긴장관계를 유지한 건 맞거든.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애버리면은 조중동과 그 하찮은 재벌들, CJ 같은 재벌들, 신세계 같은 그 허접 재벌들, SK 같은 재벌들, 이런 놈들이 나를 장악하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하여튼 KBS나 MBC 수준에서 싸우려면요, 스스로 정말 이 석고대죄를 해야 돼. 그 석고대죄하는 또 좋은 방법도 특히 MBC, 이거 지금 MBC랑 KBS를 죽이려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걸로 맞서 싸우고 있듯이 너희 MBC, KBS는 이걸로 싸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마치 민주당의 이재명 패거리들처럼 내 목이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촛불 그 박근혜 탄핵 거짓 난동 상당수가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 촛불 씨 나왔던 말들 상당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 난동이 드러나면 안 된다. 내가 윤석열 칼에 죽을지언정 그 당시에 거짓 난동은 우리가 은폐하자. MBC, KBS, 이재명.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죽는 거고 그렇게 죽겠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죽여줄게. 그런 식으로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동관하고 한호섭 청와대 대통령 상황실장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식으로 너네들이 진실이 은폐해서라도 죽겠다고 하면 죽여줘야지. 끝장을 내줘야지 완전히. 그렇게 가볍게 정리하면 돼. 다만 KBS, MBC가 이거 들고라도 싸운다 그러면 일정 정도 지켜줄만 하지. 왜? 조중도하고 재벌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한전에서 KBS 수신료, 전기세, 분리징수, 자원전 한마디로 지금 KBS 협박하는 거죠. 너희 까불면은 너희 그냥 경영 파탄 내가지고 전기세와 수신료 분리되면 KBS는 한 절반 이상 해고해야 돼요. 걔네들 뭐 먹고 삽니까? 협박하는 거야. 무릎 꿇을래? 아니면 죽고 싶냐? 근데 단순히 협박을 안 끝낼 것 같아 이번에는. 자, 윤석열 지지율 35.0%, 이동관 방통위 내정 55.4%.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한심하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민주당 쪽 농객들이. 이동관을 임명하면은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총선 때 민주당이 200석 이상 먹는다라는 완전 무속인들 수준의 그 토속신앙 믿고 있는 놈들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미 윤석열은 지금 30%대 꼴통 보수들을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동관을 임명하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같이 지들이 퍼마시든 30%는 버틸 수 있다. 요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의 계산도 아니고 이재호나 한호섭이나 그 정도 급에서의 계산이에요. 그럼 그 짓을 왜 하느냐? 우리는 30%를 버틸 수 있다. 이 치매 노인들 다 묶어놨으니까. 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겁쟁이들, 이재명 겁쟁이들 때려 죽여가지고 끝장을 내주면은 민주당을 쪼개서 우리가 1등할 수 있다. 30%만 갖고 1등할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10% 한 자리로 떨어져서 민주당이 200석 얻는다라는 미친 소리들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유튜버들. 그게 꼭 지난 총선 때 강용석이 이런 놈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이 200석 한다 가지고 후원금 왕창 털어먹고 도망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선거 깨지니까 또 부정선거 팔아먹었잖아. 내가 가끔 저 유튜버들 저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한다, 윤석열은 총선 때까지 무너진다, 그 헛소리들 하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총선 전에 무너지는 거는요, 이 태블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냐면은 30%의 치매 보수들이 빡 버텨주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치매 보수가 버텨줄 수가 없는 사안이야 이게 지금. 네. 같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 자, 미디어치 좀 봐봐요. 자, 그 증거가 오늘 나왔는데, 자, 이상로. 자, 이것 때문에 치매 보수들이 태블릿 조작 가지고 칠 때는 윤석열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야. 이상로 변절보수입니다. 변절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송영길의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증거 조작했다는 주장은 팩트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는다. 이상로 판단은. 송영길 주장 한 글자로 틀린 거 없다. 다만 이상로의 시각으로는 송영길이 이제 다급하니까 나 건드리면 나 태블릿 까버릴 거야. 너희 건드리면 죽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이상로 씨가 알아야 될 거는 소영길 대표는 이 책을 2번 이상 정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숙지를 했고 촛불 당시에 자기가 진영론에 빠져가지고 상대편 수사하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 성찰도 했고 그러니까 탄탄하게 이론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영길 대표가 치는 칼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나도 소영길 대표의 칼을 지금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변절자들 선서 막을 수 있는 선에 넘어섰어 이미. 근데 지금 이상로는 지금 이 대안을 뭘로 제기했냐면은 이건 어차피 못 막는다. 이 태블릿 진실 터지는 거 못 막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 털고 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 대안을 뭐로 얘기하냐면 최서원을 석방시키고 전희재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굉장히 궁색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최서원 석방까지야. 최서원이야 뭐 석방만 시켜주면은 태블릿 조작 얘기 안 하겠다. 뭐 거의 그 수준으로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변희재한테 사과네? 윤석열이가? 물론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때 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단지 지금 내가 감옥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거를 파헤치는 논객을 구속시키려고 또 증거를 조작하고 SKT 재벌이 끼어들고 이런 천인공노한 조작날조 사건을 내가 직접 다 봤는데 내가 윤석열한테 사과 한 마디 읽고 물러나라? 제정신 아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에게 아첨 충성하려는 거야 이상로는.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나 한 자리 줘라. 근데 이게 이상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동관이나 이제 제가 좀 이름을 좀 등장시킬게요. 이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의 이재명 그 겁쟁이들 생각처럼 쉽게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계 애들이 잡았는데 이명박계 애들은 정권을 재창출한 것 플러스 알파 남의 정권에 들어와서 남의 정권을 지금 먹어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파 중에서 가장 유능한 계파야. 그 계파 중에서 핵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핵심이. 이 사람이 상황실장 하고 있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민중당 출신이니까 좌파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뉴라이트여서요. 보수 쪽의 계파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상황실장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 근데 이 국힘당이 무너져가지고 민주당의 그 쫄보 겁쟁이들이 200석을 차지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야. 지금 이 상태로 맞붙으면요. 민주당 산산조각 나요. 이 그대로 붙으면은. 자, 한호섭 씨가 이거 잘합니다. 저하고 10년 이상 동지였고 제가 이거 다 알려줬어요. 자, 처음에는 촛불이 설마 이거 들겠냐? 야, 촛불 애들이 어떤 애들이 이거 들겠냐 그랬지. 지금 촛불이 들잖아, 지금 문제는. 촛불의 핵심들 다 들고 있잖아요. 저 민주당에 저 떨거지들만 안 듣는 거지. 사실 촛불 쪽은 들고 있는 거야. 촛불 핵심들은. 진짜 파이팅력 있고 진짜 추진력 있는 사람들 다 들고 있어. 민주당의 무능한 놈들이 안 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가 5선 의원인 소영길이 이거 들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들게 하겠다고. 한호 선배 나한테 절대 촛불 안 된다 그랬지. 나 들게 하겠다 그랬잖아. 1년이 뭐야? 그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만에 촛불 다 들었잖아 이거.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 사람이 이거. 자, 참고로 한호섭 씨나 이동관 씨는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아무 헛소리하고 다니지 않고 하나 물면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 압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지금 이제 이상로 얘기대로 막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딱 요 사람들 수준으로 볼 때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 이거 한동훈이 서서 막으려고 그럴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건 전부 다 장시호 깐부인 한동훈이가 다 조작했다. 그리고 JTBC 특검, JTBC 그거는 검찰 쪽 조작이다. 그럼 박근혜 쪽 검찰 쪽 조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이상로가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윤석열 목이 날아가는데 지금까지 은폐를 왔어. 지금까지는 언론사를 꽉 통제해서 은폐가 안 돼 더 이상. 그럼 어떡할 겁니까? 빨리 잘라야지 한동훈 이거.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상로 등등 한호섭 등등 저 이동관까지 껴서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에 한동훈 집 앞에 토요일날 제가 한동훈 집 앞에 간다 그랬죠. 한동훈 집 앞에 간 다음에 내가 한호섭 실장한테 제가 공개 편지 보낼 거예요. 당신 그 애국한다고 저하고 10년 이상 동지로 활동했고 지금도 애국한다고 있는데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당신이 알면서 은폐하면서 무슨 애국이냐.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정리 안 하면 당신까지 나는 치겠다 이제. 저는 그런 공적 사안들 앞에서는 이건 도리 없어요. 이건 뭐 내가 아무리 뭐 사적으로 형으로 모시고 그래도 이건 너무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니까 이거 은폐하려고 그러는 자들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일단 한동훈까지는 갑시다. 한동훈까지 가고 그 다음은 논의하자고. 나는 한동훈이가 이걸 다 조작을 해. 웃기는 얘기라고 봐. 한동훈이 그 범생이가 이런 조작을 지가 결정했다고.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일단 한동훈까지만 가봅시다. 한동훈부터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는 그 이후에 논의하자고. 어디까지 갈지는. 다만 이명박계 애들은 여기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죠. 지들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계 애들은 윤석열 정권만 유지만 되면 되는 거지. 지들이 먹으니까. 차라리 태블릿을 통해서 까부는 검사들 쳐서 그냥 끝장내는 거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살릴 수 있냐? 그게 문제지 그게. 윤석열 살릴 수 있냐. 내가 역장을 하면은 이명박계라고 다 괜찮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계에서 괜찮은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쳐서 세 판 다시 짜자. 세 판 그냥. 그게 낫지 않나. 저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뭘 정치를 합니까? 검찰도 검찰이지만 이명박계가 얼마나 개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 인간들하고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